우린 이 그래프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그래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가로축에는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0도씨, 10도씨, 20도씨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요, 수증기량이라고 적어둔 게 포화 수증기량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증기량의 단위 좀 적어보도록 할게. 항상요, 공기 1kg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나타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을 그래프로 곡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0도씨 공기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증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쭉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래프를 나타냈더니 모양이 어때요? 반포물선이 뒤집힌 형태죠. 약간 이차함수 곡선이라고나 할까? 자, 이런 형태로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올라갑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과학자들이 이미 다 측정을 해놨어. 그래서 다 주어진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몇 도예요? 15도죠. 그리고 B와 C 공기 같은 경우는 기온이 25도입니다. A, B, C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프 분석하는 거 안 나오는 학교 단 한 학교도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공기의 상태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 공기의 상태라고 하면 포화 상태 또는 불포화 상태 둘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많은데 선생님이 기온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공기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몇 도예요? 그래프 그대로 읽으세요. 쭉 따라갔더니 기온이 15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A는요, 기온이 15도씨예요. 자, B와 C 같은 경우는 물론이 뭔가 수증기의 양은 달라 보이지만 기온은 25도로 똑같죠. 자, B도 기온이 25도입니다. C의 기온도 25도입니다. 우리가 기온의 대소관계 한번 나타내 볼게. A보다는 B, C가 크고요. B와 C는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나요? 기보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관계가 된다면서요. 그럼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양상이 나타나야 될 거야. 우린 지금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꿔 말하면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입니다. 공기 1kg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포화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얼마가 될지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복습하는 겁니다. 자, 먼저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지금 그래프에 딱 맞물려 있는 점입니다. 지금 기온이 15도죠. 그리고 그래프에 그대로 읽어주세요. 10.6이라고 적혀있지.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란 말이야. 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 걸까? 얘네들이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거야. 결국 15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10.6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온이 15도이다 보니까 10.6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단위도 적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B 공기입니다. B 공기 같은 경우는 기온이 25도였어. 자, 25도에서 그래프랑 만나는 점 읽으셔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0.0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20.0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C 공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얘는 지금 그래프에 안 걸려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C 공기 자체도 기온이 지금 25도이지.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 얼마라고 나와 있어? 20.0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결국은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결국 봤더니요, 포화 수증기량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할게. A보다는 B가 크고요. B와 C는 같죠. 뭐랑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 기온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로 얼마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는 거고 기온이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도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포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포화 수증기량이다. 우리는 곡선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을 보도록 할게. 자, 실제 수증기량이 각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A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와 만났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도 10.6g/kg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들어있는 것도 얼마란 뜻이야? 얘는 10.6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역시도요. 실제로 들어있는 것도 공기 1kg당 10.6g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이어서 B를 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기온이 25도였기 때문에 그래프랑 만나는 20.0이 포화 수증기량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들어있는 것도 20.0입니다. 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도 20.0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지금 보니까 A와 B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네. 공기가 준 자리가 실제 수증기로 꽉꽉 채워진 상태이네. 우린 이런 상태를 뭐라 불렀어? 공기의 상태가요. 포화 상태입니다.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가 꽉꽉 채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C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 C 같은 경우는 기온이 25도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의해서 공기가 받아줄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0이었어. 그래서 20.0이었는데요. 실제로 들어있는 건 에게 요만큼 10.6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있는 게요. 10.6g/kg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보니까 A와 C 같은 경우는 기온이 달라.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달랐지만 찍혀있는 점의 높이가 같다 보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같았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봤더니 공기가 준 수증기 자리보다 실제로 채워져 있는 게 적죠. 더 채워질 수 있겠다. 우린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랬어? 포화되지 않았습니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채우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에 조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A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자, B 같은 경우도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많아.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규칙성이 보이셔야 돼.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걸려있는 A나 B점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지. 지금 선생님이 다 적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공기가 포화 상태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프에 걸려있는 점들은 전부 포화 상태. 그럼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공기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포화 상태가 될 거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 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1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프와 만나는 10.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있는 건 10.6이 안 되죠. 불포화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 전부 다 불포화 상태, 그래프에 걸려 있으면 포화 상태. 이것도 팁 아닌 팁입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요거는 이번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가 않아. 그런데 항상 문제에는 종종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는 건데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지금 보니까 A, B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다라고 불렀고요. C만 불포화 상태였죠. 그럼 나 있지. 불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수증기를 더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잠깐 보도록 할게.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걸려야 된단 말이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로, 세로로만 움직여 주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요런 방법이 있겠네. 구분각이 노란색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A처럼 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야. C 공기는 지금 불포화 상태지만 뭔가 A처럼 바꿔주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위쪽으로 그래프를 움직여주는 거야. 요 C 공기에서 B 공기처럼 바뀌게 되는 요 방법이 있겠지. 그럼 결국 그래프에 있는 점이 되면서 포화
포화 상태로 바뀔 수가 있겠다. 물론 선생님 이런 거 되지만 나도 못 가르쳐 그거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분명히 기온이 25도였어.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온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럼 공기가 수증기 자리를 쫙 빼버리게 되겠지. 그러면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요 C를요, A처럼 바꾸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기온이 25도라서 수증기 빈자리가 많을 거야. 그런데 기온을 낮추면 공기가 수증기 자리를 쫙 빼버리지. 그러면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온을 또는 뭐 온도를 이라고 하시면 돼. 기온을 A처럼 가기 위해서는 15도로 낮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온을 15도로 낮춥니다 라는 방법이 첫 번째. 그럼 C가 A처럼 바뀔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C를 B처럼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B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기온은 안 바뀌어. 여전히 똑같은 25도예요. 근데 B처럼 되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지금 현재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을 더 채워줘야 되겠지. 25도에서 공기가 받아줄 수 있는 수증기 양은요, 20.0g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는 10.6밖에 안 되는 상태죠. 그럼 요 차이만큼 얼마? 9.4만큼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를요 더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수증기 9.4g/, 공기 1kg당이니까 을 더 공급해줍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저 결국은 B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야.